생활에서 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10회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천안함 경실련에서 준비한 그 로컬 이슈 이 방송이 어느덧 1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달에 두 번씩 송출이 되는데 5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DNF 코리아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출연해 주신 분들의 어, 노력들로 인해서 아주 잘 꾸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회차는 특집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 관련된 그런 교육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남형 라이즈 사업의 성공 요건. 라이즈 산업이 뭐 어떤 것인지는 천천히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나눌 귀중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시면서 충남대학 라이즈 사업단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이주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천안 경실련에서 진행하는 충남형 라이즈 사업 성공 요건이라고 하는 토론회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교수님을 모셨는데 전 공주대 지능형 모바일리티 학과 교수님이셨기도 했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전 충남교육감 민주당 쪽 후보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춘입니다. 어, 예, 일단 현재는 그 공주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즈 산업의 성공 요건에 대한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천안화산 지역은 그 수도권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또 수도권의 학생들이 그 많이 또 지원을 해서 그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충남형 라이즈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학 입시부터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모든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도에서는 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본격적인 충남형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 관련해서 이주열 교수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이즈는 이제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즈는 이거 금방 올해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교육부 중심의 RIS라든지 링크라든지 하이브,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올해 3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시도 광역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17개 시도 중심으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이 라이즈의 기본 목적은 지역이 대학을 발전시키고 또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지역 상생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특히 RIS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게 라이즈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정부와 학교가 이제 주 뭔가 거버넌스의 중심축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일반 범인으로서 느낄 때는 특히 이쪽 천안아산 지역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이 뭔가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호서대학교라든지 뭐 그 공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업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제 졸업한 배운 학생들이 배출이 되면 취업이 되는 그런 좋은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라이즈 사업에 지금 개략적인 설명에 들었던 것처럼 뭔가 기업이 뭔가 좀 빠져 있는 듯한데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제가 예. 말씀드려 보면은 사실은 지방분권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지방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것의 시초가 참여정부라고 시작하는데 제가 약 20년간 대학의 특수목적 사업, 대학을 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재정의 지원권과 계획권을 정부에 내린 이유는 네. 그전에는 대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자체를 쫓아가서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대응 투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응 투자 받고 그 사업을 땄어요. 그 사업을 따고 이 사업 결과를 지자체와 대응 투자한 지자체와 공유를 못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로 가니까 그게 효과도 미흡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뭐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하는가에 예, 포커스가 예, 좀 그렇죠. 맞춰져 있는 이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결과를 예를 들면 기업 또 지자체, 시민사회 환류가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지난 정부에서 큰 대형 사업인 연에 680억씩 5년짜리 RIS 사업을 시작을 하게 연에 되었습니다. 680억. 80억씩 예. 5년, 그러니까 예. 3,400억 정도 사업을 굉장히 큰 예, 규모라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제가 이제 예. 총괄 기획을 해봤었는데요. 예, 예. 그러면서 RIS에다가 뒤에 에듀케이션을 붙여서 라이즈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거의 예, 기획자셨던 예,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준비가 되면서 플러스 그루콜이 또 붙었어요. 이제 예. 그루콜은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이즈의 기본적인 5개 사업, 특수목적 사업, 대학의 학과 특성화, 산학협력, 평생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묶어서 대학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지자체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지자체가 설계해서. 그래서 지자체에다 넘겼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성공 여부는 과연 대학, 지자체, 또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된다면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예. 기업체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예, 이제 예. 이 라이즈 전체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양성하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면 기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업체가 필요한 좀 인력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좀 더 포커싱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빠졌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아직은 기업체가 생각하는 대학과 대학이 생각하는 기업체 간에 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시도, 광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익숙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라이즈가 정착 과정에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아니 대학은 연구 열심히 하고 학생 잘 가르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지역 기업체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라는 거냐 또 이런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 충남 지역은 차츰차츰 정착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남 지역 전체에 29개 대학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22개 대학이 라이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 성과라고 할까요? 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정착되고 있는 건 거버넌스 체계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충남의 경우는 이 거버넌스 체계를 도지사 산하에 라이즈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라이즈 위원회는 충남 테크노파크의 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각 그 예. 산업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예.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즈가 궁극적으로 추종하는 가장 큰 성과 목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율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지역 대학을 졸업해서 그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요구, 기업체의 어떤 바람, 협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네. 되게 핵심적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 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건 뭐 서울에서 나온 학생들이야 그래도 좀 취업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사실 그 지방에서 있으려고 안 하죠.
뛰어난 인재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방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언뜻 떠오르는 것은 카이스트, 그리고 뭐 포항공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공립대들도 또 거점 대학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부분 졸업을 하면 이제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분권 관련된 것도 이게 이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는 이 호리병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는 뭐 한 15명 정도가 한 클래스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60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그러니까 평생 교육 관련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할 텐데, 지금 충남형 라이즈 사업은 그 은퇴자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포함이 안 되고 청년들의 이제 중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과거에 정부에서도 해왔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 RIS 관련된 사업을 쭉 해왔고, 그게 이제 지방 분권과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는 서울대학 뭐 10개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방 대학을 살려보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대부분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일 텐데, 충남형 라이즈 사업의 그 특별 차별성 그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줘. 배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RIS를 한번 주관도 해봤고, 뭐 CK, 프라임, 누리, 링크, 산업인력 중점대학의 평가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역량 강화 위원이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는데, 실제 유저와 대학 간에 큰 괴리가 있어요. 저도 교수였지만 이것이 100을 투입하면 뭐 효과가 한 20%? 실제 유저라 하면 이제 이전 고용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사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폭넓은 이런 것들이죠.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일극 체제잖아요. 소득권 중심. 뭐 인구도 50% 넘었고 GRDP도 50% 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한쪽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부활을 시켜보자. 그래서 지금 정부는 쭉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균형발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5극 3특입니다. 5개 큰 권역으로 나뉘었다. 옛날에는 불경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동남권, 뭐 중부권 이렇게 이제 5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특이라는 것은 강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에 전북 2004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결국은 5극 3특의 핵심은 지방 소멸을 막고 서울에만 몰리지 말고 같이 잘 살자. 그게 플러스 이제 S10,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 서울대로 몰렸었는데, 옛날에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그러면 최고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제 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모두 인서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S10은 지역 거점 대학 선발 국립대학 9개 중심으로 서울대 포함해서 10개를 한두 개 정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우수 인재가 배출돼서 그들이 지방 정주형 우수 인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역을 살리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충남형.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충남형 라이즈 사업의 특징이 있는가? 이게 다른 곳과 제가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뭐 여러 사업들이 지역혁신, 국가균형 발전에 큰 목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달성하기 어려웠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인서울하기를 다 희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충남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특히 우리 천안 아산권은 대부분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충남에서는 대표적으로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그니처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남형 계약학과라고 하는 겁니다. 충남형 계약학과.
계약 학과. 예. 이제 이게 결국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미리 이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죠. 결국 대학은 사전에 기업하고 협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A라는 기업에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충남형 계약학과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표 시그니처 사업은 지역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충남은 1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각 대학과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남솔대학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솔대학은 충남에 있는 부여군과 예산군과 함께 스마트팜 학과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바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의 그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대학과 매칭해서 이거 대학과 시군이 같이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충남형이 가지고 있는 대표 시그니처 사업이고요. 다른 17개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하긴 하지만 특히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은 충남이 가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천안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어서 뭐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1인당 GDP가 사실 1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 창구로서 이 부분이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언뜻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금 굉장히 뭔가 광범위하고 제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거의 이상론에 가까운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뭐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언뜻 이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누가 통합해서 이거를 추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뭐 2년짜리 3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수정당 진보정당 상관없이 늘 숙제거든요. 근데 쭉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해온 아주 장기적인 과제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예 지방 분권 관련된 걸 장관급으로 놓는다든지 그런 거버넌스 문제.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우리나라 총체적인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그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보관 내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지방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방 시대는 전 정부에서도 쓰던 이름이고 지금도 이제 지방 시대를 쓰고 있는데 아마 곧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위원회라는 것으로 아마 명칭을 개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 시대의 위원장은 현재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당연직들은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고요. 민간인 위원들이 14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의 주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선은 지자체가 대학 교육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방의 정책을 이해해야 지방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정책 계획을 할 때 지금 교착 상태예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해 중심도의 경계선. 서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아직 올해가 1년 차인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문가 부재예요. 직원도 부재고. 솔직히 말하면 지방자치에도 전문가가 없고 대학에도 지방 전문가가 없고 사실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뭐 상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을 전공을 했는데 뭐 그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없다. 그게 뭐 사회학과를 나와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거버넌스 얘기 나오다가 이제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는 어떻게 길러지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라이즈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는 이제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과 직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과 직거래를 하다 보니 그 지역의 상황들이 잘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즈에서는 교육부가 아까 17개 시도에다가 행정 권한과 예산권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번엔 17개 시도 중심으로 한번 거기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 산하에 라이즈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각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이제 따라가도록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우리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 간의 협업을 별로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 대학과 기업체가 협업을 하긴 했지만 원사이드 사랑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 정부와 이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이즈를 하다 보니 아직은 거버넌스가 뭔지를 이제 뭐 하긴 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라이즈는 5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요 추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그 다음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차 정도 지나면서 이 지역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충족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 특히 지역의 라이즈 센터 17개 시도별로 지역 라이즈 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충남에는 충남 라이즈 센터가 있는데 이 충남 라이즈 센터는 충남연구원 산하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충남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라이즈 센터를 중심으로 이 거버넌스가 가능하도록 이 완충 역할도 하고 때로는 행정 업무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충남 라이즈 센터. 네, 맞습니다. 충남 라이즈 센터는 어떻게 뭐 충청남도에 부속돼 있는 충남도청, 충남도청 산하에 충남연구원이 있고 네. 충남연구원 내에 하나의 센터로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빈약해 보이는데요. 빈약해 뭐, 보이지만 예. 우리 다행스럽게 충남도의 자랑은 충남도청의 사무관 한 분을 충남 라이즈 센터에 파견을 했습니다. 아, 이건 그렇군요. 굉장히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도지사께서는 이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1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게 앞으로 쓰여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충남의 경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교육부에 각 시도에서 제안서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A, B 등급을 나눴겠죠. 그래서 최우수 등급에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우리 충남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 1240억 정도를 받기로 그러니까 매년 5년 동안 거기다가 그러면은 인센티브로 매년 또 한 54억을 올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대략 한 1,400억 가까이니까 이거 곱하기 5를 하면은 엄청난 큰 예산을 확보한 거죠. 근데 도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5조 정도 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예. 투입을 하는 거라고 근데 보시겠네요. 지금 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예. 이 라이즈는 현재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혹자 지옥도 갈만하다. 이 정도. 그 무슨 풀어서 말씀해 예, 주시죠. 풀어서 지옥도 말하면- 갈만하다. 모델하우스니까 그 예를 들면 실패할 수도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겉만 화려하다. 음. 속 비근 강정일 수 있다. 냉혹히 보면 그런 요소도 숨어 있고 이게 처음 출발이니까 잘 될 기대는 해요. 그런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아직 라이즈 협력관이 중앙부처에서 안 나왔어요. 국장급이. 지금 아까 뭐 지방자치에서 사무관급이 파견 갔다. 이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전담국이 있어야 되고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있어요. 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좋은 부서로 가야 돼. 그리고 이게 전문직이 아니라 1, 2년 있다 순환이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라이즈 센터는 사실은 충남연구원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사업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그렇죠. 권한과 전문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빨리 교육부에 여기서 협력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1200억 23개 대 뿌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680억씩
받았지만 그 많은 대학에 뿌리면 혜택 보는 과 그리고 혜택 보는 기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거 제조 3만 개인데 모르는 기업도 수두룩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이주열 교수님은 지금 남서울대의 보건행정학과에 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서울대가 그 혜택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네. 뭐 얼마간 받았어요. 1,200억이 많은 듯 하지만 뭐 남서울대가 얼마 받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그거를 그 라이즈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씁니까? 아니면은 뭐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구조를 네.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7개 시도는 5년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이제 각 17개 시도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다행스럽게 우수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좀 예산을 많이 받은 거고요. 이제 충남도는 이 돈 받은 이제 130억이라고 1,300억이라고 예상하자고 대략적으로 네. 1,300을 가지고 아까 22개 대학으로부터 또 응모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7개 미리 과제를 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렇게 17개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걸 저희가 제시하고 22개 대학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제안서를 내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대학은 10개 과제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대학 남서울대학이 10개 과제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라이즈 사업 단장으로서 제가 일단은 우리 대학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걸 과제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공모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과제로 가자. 뭐 이런 나름대로.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라 그러니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10개를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교수님들을 구성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과제 제안서 쓰고 그래서 예산을 받은 거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 아까 굉장히 김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과제 제안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남의 발전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17개 중에 될 수 있는 거로 가보자. 이제 좀 단기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아까 지금 충남은 정주율이라든지 취업률, 예. 젊은 청년들이 그거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과제들로 많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제가 많아야 되는데 네. 우리 대학은 저희는 이제 산업대학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공대 베이스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쪽에 공대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과제에 응모하기가 어렵죠. 왜? 그걸 응모하게 되면은 우리 충남에 있는 22개 대학 중에 공대 베이스가 큰 대학들이 경쟁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청년 녹화를 한다든지 탄소 중립 과제라든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보자라고 했던 과제로 갔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우리 대학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은 충남 전체로 봤을 때는 과연 이 과제가 얼마나 충남 지역 정주율이라든지 충남 지역 취업률에 기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남 라이즈 센터가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물론 과제는 그게 되긴 했지만 요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라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노하우나 경험 많으신 분들이 충남 라이즈 센터를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대학에 계시면 이 사업의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잘 돼야 된다. 기왕이면 국민의 세금이 드는 건데, 네, 그렇게 들여다 보면 잘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많은데 너무 뭐 이제 출발이니까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첫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예를 들면 천안이든 아산이든 소재의 대학들이 있고 그 시에 그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쪽 와서 뭐 일하는 사람도 없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운영 정책을 잘 몰라요. 도대체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기자재는 뭐가 있으며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라이즈 사업을 사실은 짰어야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은 되겠지만 천안과 아산이 있어요. 천안에 필요한 것도 A고 아산에 필요한 것도 A예요. 이걸 AA 같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만 세워놓고 같이 활용하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 간에도 공동실험실습관이나 필요한 장비를
굳이 A대학도 사고 B대학도 살 게 없다. 공동실습관을 운영하고 좋은 커리큘럼이었으면 공유대학으로 함께 하면서 내가 갑자기 국어국문학 연구하다가 미래자동차 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게 공유대학을 통해서 복수전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지금 라이즈에서 공유대학도 어느 정도 설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을 텐데 그것이 RIS에서 제가 공유대학 학장도 해봤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원의 사용 용처에 따른 한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규제가 좀 따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규제도 상당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실무자들이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어떤 우려가 되냐면 도에 재정 권한이 있으니까 밑에서 조달이 헝클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게 또 지자체는 그런 권한을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방정부의 교육부, 지방정부의 연구재단, 교육개발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쭉 한 30분 넘게 듣다 보니 네, 여전히 기업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 큰 걱정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선정이 됐다. 그러면 선정이 되려면은 이제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신청하고 그거를 심사하는 단계부터 기업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 그리고 정책 설정 그리고 이제 방향성 이런 거에 기업이 거의 필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제가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내 아이를 대학을 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데 미래에 관련된 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과가 입학을 하거나 이 대학교가 입학을 이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좀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나라에서 쓰는 이 예산은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겠죠. 물론 이제 대학에서야 아이들한테 꽤 많은 비슷한 또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것들도 총 그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아이 셋을 다 대학 공부를 시키고 한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쓰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이게 시도도 좋고 의도도 좋고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긴 한데 아까도 뭐 이제 토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일본이 1000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1000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육까지 다 그 나라에서 시켜주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고 그리고 지방 분권화해서 정규 여건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거창한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실질적으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아마 장학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렇습니까?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RIS하면 제일 고민했던 게 그예요. 전체 그 사업 공고를 해요.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당 1억도 넘게 주고 2억도 넘게 주고 R&D 예를 들어 인력 양성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 기존의 산업에서 산업 전환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내연기관이었어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갑자기 전기자동차로 다 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기관 만들다니까 전기 모듈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 전환 그리고 취창업 이런 것들이 큰 핵심이 RIS였거든요. 큰 과제. 네. 그 밑에 인전 뭐 단위 과제도 있었고 있는데 기업이 필수이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기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주체가 잡아서 픽해서 야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간 건지 전체 공개를 해서 원하는 기업 다 수용해서 뭐 기업 평가를 한 건지 그 평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평가를 기업한테는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돈은 없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충남에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봐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걸렀을 거라는 거죠. 그래 측면에서 기업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이제, 제가 예. 잠깐 설명을 아, 해야 예, 될 것 예.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긴 했는데, 제가 하는 아쉬움은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시도 광역 중심으로 가려면은 일단 충남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충남 기업체가 뭐가 약한지, 지금 아까 R&D도 있고요, 기업체 교육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학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서울대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체의 협약서를 가지고 첨부했죠, 업무에. 그러다 보니까 충남 전체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 남서울대가 관계에 있는 기업 중심으로만 낸 거죠. 이거는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충남 전체를 발전시키려면은 충남에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기업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다 공모를 받아서요, 우리 기업 얘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그걸 받은 다음에 대학에 나누어줘서 여기하고 같이 매칭하라든지,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군구도 대학 보고 알아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라이즈가 지향하고 있는 점과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충남 전체를 두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시군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굴을 하고 이거를 대학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출발부터 그냥 대학이 알아서 매칭해서 와라 해서 이제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이제 기업이 좀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대기업이든 간에 이제 신입 사원을 뽑거나 그러면 OJT를 해요. 네. 언저잡 트레이닝을 하죠. 근데 그것을 대학의 프로그램에 좀, 네. 그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삼성 같은 거대 회사에 이제 회계 관련된 그런 거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거기서 필요한 인재가 한두 명 있다. 뭐 그리고 또 매년 발생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그리고 또 전자 엔지니어 관련된 부분이 뭐 다양하죠. 기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데 그 채용해서 3, 4년 동안 OJT를 하느니 실제, 그리고 또 그 제 나이 또래가, 제가 이제 64년생인데 그 전후로 1,000만 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취업의 문은 좁아질 테고,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근데 그런 거에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면에서의 기업 참여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건 지금 거버넌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우리 네. 남서울대학에도 그 과제가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OJT 포함해서 기업체에 대한 직무 교육이 다 있는데요. 저희한테 목표가 뭐냐면은 210개 기업을 발굴해서 가서 예.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210개의 발굴을 우리 남서울대학에 맡길 게 아니고 충남도에 있는 기업 관련 부처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기업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남서울대학은 이 기업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해줘서 이렇게 가야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저희는 210개 지금 기업체 발굴에 온 10년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버거울 수도 버거울 수 있지만은 숙제네요. 우리가 예. 필요한, 정말 충남 다른 지역에 필요한 기업을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교육 내용 할 수 있는 그 목표치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라이즈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시도가 17개 시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충남 너무 라이즈 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광범위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또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급하게 한 거잖아요. 진짜 급하게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라이즈 25년서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라이즈의 플랫폼이 조금 미완성이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도 많고 기업도 많은데, 이게 대학들은 나하고 그동안 거래해 있었던데 일하기 쉬운 데를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비, 소프트 이런 것들이 각 대학에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을 수는 없지만 라이즈 센터에서는 기업의 전체 공고에서 뭐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 뭐 장비, 리소스를 시험수 좀, 예. 이것들이 리스트업을 하고 이걸 필요한 데는 다 신청해라. 그러면 기업에서 아니면 사업비에서 바우처를 주든 도에서 바우처를 주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즈가 성공하려면. 뭐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충남도 지자체,
역할이 클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예. 그 어느덧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왔습니다. 되게 짧죠. 예, 그리고 사실 뭐 한두 시간 정도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이제 뭐 문제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마무리 말씀을 뭐 1, 2분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사실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이 라이즈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라이즈 그로컬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라이즈는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참여가 가능한 거고 또 도 입장에서는 뭐 선별해서 줄 수 없고 다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지방의 정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지방도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 라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에 바라는 것은 어느 연구소에 두지 말고 별도의 기구로 해서 하나의 국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좀 더 투입이 돼야 격상이 돼야 됩니다.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각 학교에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해서 이 라이즈가 정말로 실질적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라이즈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충남형 라이즈 사업은 차츰차츰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움은 개별 대학의 단위 과제 중심이 아니라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도의 역할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주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 정주 문제 해결이 대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여건이라든지 주거 환경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거버넌스, 충남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 대학들이 양성할 수 있는 체계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로컬 이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40여 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 오프닝 멘트를 안 했네요. 생활에서 시사까지 로컬 이슈 10회차 방송을 시작합니다라는 멘트를 안 했습니다. 그 11회차는 그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하상 경실련은 항상 그 이슈 선정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뭐 이제 답글이 됐건 뭐 어떤 형태로건 제안을 해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슈를 픽업해서 하는 그런 그 로컬 이슈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이슈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